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교재 26페이지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얘기한 거는 나중에 이제 양도국세 할 때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26페이지 봅니다. 자, 보시니까 2번에 보니까 납세무 확정돼 있죠, 여러분들? 납세무 확정. 이 납세무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줄 긋지 마세요.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하고요? 납세무자가 하고, 즉 세금 계산을 납세무자가 하고, 자,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양가로 1번이요.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요. 납세무자가 과분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예까지 자세히 이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지방세, 과분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다고요? 재산세,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등.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신고납부하자는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써야 되는데 신고납부 안 했을 때는 자, 해당 지방세, 과분과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1월 달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1월 달에 또 물어볼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 납세무자, 과세권자 아니라 다시요.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예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예요. X입니다. 원칙은 신고하는 때인데 납세무자 신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지. 납세무자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몇몇 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아니,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애들은 근데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무신고하거나 불성실을 신고하면 이제 보통 징수하니까 그런 거지.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아셨죠? 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양가로 2번은 지금 배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시간 쓰지 마세요.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넘기세요, 여러분들. 꼭 지금 상태에서 알려주면 오히려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다 저절로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또 배우게 되고 그런데 요만큼 알게 된 상태에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요거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헷갈려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의를 아직 안 하는 건데 꼭 보지 말라고 하는 걸 보고서 꼭 나중에 이제 카페 같은 데라든가 회사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꼭 보지 말라고 하는 걸 보고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진짜 그냥, 저, 나이가 어리거나 옆에 있으면 그냥 꼴보면 딱 때리면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질문하시면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답글을 달아드리는데 봐봤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설명을 하려면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제2절 봅니다.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납세무 소멸하는 소멸 사유가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제목만 아시면 돼요. 말 이해하면서 제목만 자 아시면 됩니다.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죠. 양가로 2번 충당입니다.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기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랬는데 충당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쭉 봅니다. 충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충당이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고 있어요. 효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부모님, 원래는 지금 사실은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원래는 부동산 투자로서도 그렇고, 투자 가치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사 가야 돼요. 원래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을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서민들은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사실 집을 자꾸 이사 가는 게 좋아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집을 자꾸 이사 가는 게 좋다고요. 그런 게 돈을 불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사 가야지, 이사 갈 때마다 돈 몇 천만 원씩이라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로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사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한 집에 오래 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꾸 이사 가는 게 좋은데, 같은 동네에서라도 자꾸 이사 가는 게 좋은데, 제가 이사를 못 가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사 가야 돼요, 원래는. 뭐 돈으로 생각해서도 그렇고, 계속 있으면 손해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원래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못 옮기고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남이녀 7남매 중에 막내 아들 있잖아요. 부모님 바로 옆에서 지금 있어요, 일부러 부모님 옆에 왔고, 옆에 있는데, 그래,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옆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못 이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옆에 있는데, 부모님 댁에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제가 다시는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납부해드리고 있어요. 효자들이죠? 네? 돈은 받습니다, 근데. 자,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모시고 갔다 오면 어디 이렇게 바람 이렇게 잠깐 쐬드리고 이렇게 저 바람 쐬드리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근데 부모님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뭘 먹더라도요, 고기를 먹다 보면 목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꼭 저 혼자 못 먹고 꼭 부모님 모시고 가서 먹고 또 꼭 그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렇게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같이 모시고 가서 먹고 그런데 어디 모시고 갔다 오면은 꼭 있잖아요.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은 꼭 저 차에 봉투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차에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세차할 때. 그래서 세차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갔다면 제가 안 받는다고 해도 꼭 그렇게 어디다 놓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 기름값 놓고 가시고, 제가 밥 한 번 사면 아버지가 꼭 밥 한 번 사시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은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제가 세금 내드리면 정확하게 예전에는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주셨는데 제가 10원짜리 필요 없다고 던지고 가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신랑이 싫어서 사실 받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셔요. 딱 돈 1,000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해서 항상 이렇게 고지서하고 같이 놓으시면 제가 보고서 이제 내드리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에 보니까 이런 안내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요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있죠. 30원만큼을, 이번에 세금 낼 것 중에 30원만큼을 충당했다. 자, 이렇게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있잖아요. 돌려받을 거요. 이거 30원 돌려받을 거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이거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30원 돌려받을 것과 납부할 세금 이번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예요.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주는 만큼 세금에 어떻게 합니까?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해요. 그러면 이제 30원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충당, 말뜻만 알아둡니다. 충당은 납세문 뭐라고요? 소멸 사유입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소멸합니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세 번째로 부가 취소도 납세문 소멸 사유인데요. 여러분, 취소 그러면은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민법 교수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게 쥐뿔도 모르면서 또 뭐 그런다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민법에서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취소는 이런 거예요. 취소 그러면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요번에 취소해요. 그럼 처음 법률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슉 없어져. 이게 취소거든요. 소급표. 그래서 보세요. 세금 부과를 요번에 취소를 해요. 과세권자가. 그러면 세금 나한테 부과했던 걸 과세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슉 없어져. 그러니까 부과 취소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알아둡니다. 부과 취소는 납세무보다 소멸 사유다.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요.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민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척기간이 뭔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 제척기간은 이런 거예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유 이런 거 규정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40년 전 30년 전에요. 제가 무슨 광명시에 예를 들자면 세금 낼 게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덜 냈대요. 그 당시에 내가. 그러면 30년 뭐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리고 자료 뭐 증거 입증할 만한 자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럴 때 거기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제 제척 기간이 쭉 나오는데 나중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대부분의 국세 표에 보니까 대부분의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경감받았다. 몇 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10년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에 이미 한번 21회인가 22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요. 어떤 수강생분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양도세를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했었어요. 근데 한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되거든요. 한 4년 좀 지났고 한 5년 가까이 돼요.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한 지.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 10년 동안 발포구 달 수 없습니다. 사기쳤다. 그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제척기한 적용됩니다. 1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하여튼 10년까지는 발포구 달 수 없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사유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10년, 7년, 5년의 제척기한이 적용되고요. 뭐 상속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 뜻이 뭔지만 제척기간 만료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말 뜻만 알고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지방세도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있는데요. 이런 거 나중에 다 이제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방세도 사기쳤다 10년입니다. 자세히 나중에 배우게 돼요. 지금은 외우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에 이제 납세무 소멸 관련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개 우리가 외웠어요. 막 외웠는데 시험은 더 허망하게 나왔어요. 납세무 소멸 사유인 거 고르라고 나왔었는데 하여튼 제목만 알고 있었으면 돼요. 양가로 5번을 봅니다. 28페이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시효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줄 글 필요 없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여러분 민법에서 또 소멸시효 배워요.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 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쥐가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을 시킵니다. 납세무가 소멸돼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지방세는 5년이고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이거 나중에 이제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그냥 소멸시효 완성, 납세무 소멸 사유다. 다시요, 절 봅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는 납세무 소멸 사유입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오진 않겠지. 자, 2번 봅니다. 228페이지 맨 아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권의 철회예요. 자, 고지서를 말뜻만 알면 돼요.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뭐 이런 사유 등에 의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요. 주소 확인되면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에 안 해요. 아닙니다. 고지서 다시 보내니까 주소 확인해서. 결손처분이요.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러면 세금을 지체 없이 다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세금을 나중에 다시 부과하니까. 납세자의 사망이요. 자, 이번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요. 없으면 책임 없어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서 소멸사유인 거 쭉 깔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납부 충당, 뭐 그 다음에 소멸징수권 소멸시 완성,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이런 거 이제 소멸사유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법인이 합병한 때. 법인이 합병은 우리 소멸사유 5가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법인이 합병됐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A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세금 납부할 의무가 B 법인이 있었는데 두 개 합쳐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A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법인 합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세금 왕창 낼 거 있어? 그럼 다른 법인하고 합병시켜가지고 세금 다 안 내겠지.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도 납세무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대. 납세무자 사망은 납세무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납세무 소멸사유 이런 거 고르는 거였었는데 법인이 합병하고 납세자 사망이 소멸사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요?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또 재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종합부동산세 12가 나오는 것 같아. 종합부동산세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이요.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양도소득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양도할 때? 내가 분명히 아까 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니까. 물론 소득세는 이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래서 이제 예외가 있지만 오늘은 원칙만 배웠어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포함한 하여튼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 거지. 그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지. 양도하는 때 아닙니다. 자,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 양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나오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일 때 이런 애들 신고 납부하는 애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됩니다. 신고 안 했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시요. 원칙 과세권자가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이런 애들. 하여튼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원칙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아주셔도 돼요. 어떤 거? 어떤 게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돼요? 국세? 종합부동산세. 자, 추가해서 2가지 더. 어떤 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원칙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종부세, 상속증여세 뭐 등등 있는데 얘네들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주세, 증권거래세 막 같은 웬만한 국세들. 그 다음에 하여튼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확정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요. 납세무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부가권의 납부 충당. 그다음에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소멸 사유가 취소. 샥 없어지는 취소. 제척 기간이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 소멸 사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 다 받고, 이제 제2편,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이제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교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 부분으로 돼 있는데, 먼저 조세 총론을 다 봤어요. 조세 총론.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의,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세의에서 물납, 분할납부 이런 것도 배웠고 납부형 방법으로 또 조세 분류도 조세의도 배웠고 조세의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독립세, 부가세, 종가세, 종량세, 자 이런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목들의 특징도 파악했고 국세와 지방세, 특히 지방세 과세 주체도 과세권자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이요.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내냐. 신고납부 방법, 보통징수 방법, 특별징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죠? 징수 방법. 그 다음에 또 가산세와 여기서 나온 건데 가산세와 가산금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납세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산세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재미없는 부분을 우리가 조세 총론을 이제 다 공부를 했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2문제 정도, 27에 28에 한 문제 나왔지만 2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29회 시험 때. 지방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나오고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 정도. 이번에 28회 시험 때 2문제 나왔지만 한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 재산세 3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대여섯 문제, 6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먼저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죠. 취득세를. 자, 그래서 취득세를 공부하는데 취득세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취득세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런 걸 공부해요. 자, 보세요. 취득세는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느냐. 취득세 서너 문제 나온다고 했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또.
자, 우리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난주에 수업을 안 듣고 오늘 처음 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딱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전혀 처음에 적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신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왔으니까 지난주에 강의한 거 나한테 싹 다 알려달라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원은 일찍 오는 게 장땡이에요. 일단 공부는 시작은. 우리가 11월, 12월부터 강의를 들어야지. 자, 이렇게 용어도 익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주에 말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 강약, 어떤 때는 빠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 속도가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빨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또 강의를 이렇게 보잖아요. 인강을 보면 막 느리잖아요. 속 터져요. 그냥 느리면. 그냥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 다음에 강의가 느리면 집중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는 원래 이건 과학적인 거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말이 조금 정상 속도보다 빨라야지 더 뇌가요. 글쎄 내 생각엔 집중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야지 잘 기억되면 됩니다.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제가 천천히 얘기해도 있죠. 아무리 천천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말은 똑같아요, 효과는. 아니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천천히 얘기해도요. 처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강의하는 어떤 곳에 말이 엄청 빠른 교수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말을 엄청 빨리 강의하니까 막 진짜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못 알아, 진짜 멘붕 와요. 원래 못 알아듣는 데다가 막 보통 말도 잘 못 알아들 정도로 말이 빠르요. 그러면 쭉 나가거든요. 거기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자, 말이 빠릅니까? 그러면 이거 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아무리 말을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은 빠르게 느껴요. 왜냐? 낯설어서요.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아무리 저기 해도 못 알아듣는 말은 못 알아듣고 어차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제가 말을 빨리 해도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막 쑥 나가거든요. 그럴 때 되면 이제 그리고 9, 10월 달 되면 이렇게 할 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뭐 하든 그때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다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적응을 하셔야지 어떤 분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마음에 안 들려면 안 들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과목을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 수포자들 있잖아요. 수포자들. 학창시절에 수학 포기자들 있잖아요. 수학 포기했던 사람들. 학창시절에 수학 포기했던 사람들, 경제적인 신문, 경제 관련한 것만 나와도 머리 아파 막 이랬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니 이게 아주 그냥 미치죠 이게?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들으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답이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학개론이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눈치를 딱 봅니다.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 봐, 진짜 저 교수가 문제야. 다 이해 안 되잖아. 막 이러는데 어떤 거는 딱 눈치를 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이해된다는 표정이야. 나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좋았던 교수님이 이제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맞춰야 돼요. 항상 맞추시고 이 과목은 난 잘 와닿지가 않고 점수가 안 나오고 나중에도 자 그럴수록 이해가 안 되고 그럴수록 자꾸 그분한테 커피도 갖다 주고 도저히 안 되면 밥도 좀 사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귀도 열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강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 안경 썼다 벗었다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30분 이상도 책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50대, 60대 분들. 그러면요, 인강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심지어는 눈이 아파가지고 모의고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책을 그냥 글씨가 작으니까 이걸 막 못 봐가지고 강의만 계속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강의 들었어요? 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냥 계속 3번이고 4번이고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귀가 열리잖아요. 귀가 열리면 언어하고 똑같아요.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도 조금씩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입이 터지면서 글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눈이 잘 들어와요.
이게 익숙한 말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일 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 과목이 자꾸 막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수업 시간에 그랬다가 한번 빠져보세요. 뭔 소리 하는지 그냥 진짜 그냥 막 이러다가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빠졌어요. 다음 주에 왔더니 진짜 더 이상 모르겠어. 뭐가 한 소리 하는지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게 처음에는 책을 막 읽으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예습도 필요 없어요. 예습한다고 읽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그러지. 자, 그냥 강의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날 수업 들은 거 또 들어. 기본적으로 또 들어. 두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한 번 더 들어요. 빠른 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듣지만 동영상도 2배속, 1.5배속, 2배속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3번을 들으세요. 그러시면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음에 이렇게 용어 하면서 천천히 저희들이 할 때 11월, 12월에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본 기초가 쌓여지면은 그러면 다음 단계 수업을 들을 때 훨씬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단계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제 합격의 길로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동영상을 책을 이해가 안 되면 책을 막 반복해서 책을 막 보려고 하지 말고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아셨죠? 그렇게 해서 들으면 다 돼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1월 달에라도 오시면 다행인데 1, 2월 달에라도 오면 이제 되는데 보면은 이제 막 4월 달, 5월 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월 달에 왔어요. 그때 이제 심화 이론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 어려운 내용. 그분들한테는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기초 강의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땡이 이제 잘 오셨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공부하시고 저희들한테 맞추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저희들한테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 손해예요. 아이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손해니까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맞추고 아까 얘기했죠? 커피도 사다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 또 나한테 또 밥 먹자고 하면 곤란한데 이거 그럼 또 공부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은 열리시고 또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눈 아프게 막 책 보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듣고 안 되는 분들은 자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런 걸 공부해요. 성격이요. 자,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제가 성격, 특징 있잖아요. 각 세목들. 얘는 어떤 성격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3, 4월, 1, 2월까지만 성격을 설명하고 특징 같은 걸. 이제 3, 4월 달부터는 성격, 특징은 강의하지 않아요. 그 핵심되는 말만 요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기초인문 과정 할 때 처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 되냐.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에 만나면 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이야. 이런 것부터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성격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자, 얘는 취득세는 어떤 걸 취득할 때 부과되는지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법에 열거된 거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취득세는 취득한 때 부과한다고 했는데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주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이 한 줄씩 나옵니다. 27회 시험에서도 자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요. 납부할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요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와 관련한 요 내용은요. 시험에 자 25, 26, 27 계속 나왔고요. 독립한 문제로. 그 다음에 28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근데 29회 시험에서는 납세무자는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29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취득세 납세무와 관련한 것은 나온다. 근데 나중에 또 뭐 나오는 거 좀 찍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납세무자.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예요. 취득 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요. 취득부터 60일 신고 납부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면 가산세 적용되고요. 그럼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인지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아니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이 치러진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취득시기가요, 제가 그 강의할 때, 제가 올해 8회 시험 강의 전에 취득시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데 최근에, 옛날에는 곧잘 나왔었다가 최근에 쭉 안 나왔어요. 제가 취득시기 28회 시험 강의할 때요, 증거도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에도 다 있으니까 제가 말했던 게, 제가 강의에 취득시기가 쭉 안 나왔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올해 취득시기 안 나왔다, 29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8회나 29회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28회 시험에 취득시기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나왔고, 정답 지문도 좀 그 취득시기가 좀 깊은 내용들도 막 지문에 나왔는데, 깊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 소유권 이전고시일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 날 요거 꼭 확인해야 된다. 시험에서 그런 거 나왔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고시일 나왔을 때 항상 요거 문제 내면 뭘 내겠느냐, 이걸 다음 날을 쏙 빼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꼭 그거 나오면 다음 날인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1을 취득시로 본다. 다음 날 쏙 빼서 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소유권 이전고시 나오면 반사적으로, 자, 여러분 시험 당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시더라 할 때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 수업을 계속, 제 강의를 믿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은 분들은 제가 함께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시험 전날 밤에, 제가 이런 약속 드려요. 시험 전날 밤에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밤에 제가 잠 안 자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합격을 소원해 드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합격을 기원해 드린다고.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기억해요? 뻥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러분요, 맨날 이렇게 앉잖아요.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거의 이제 고정돼 있어요. 그죠? 지난주도 이렇게 앉았잖아. 거의 앉는 자리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눈을 딱 감으면 1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 앞자리부터 얼굴들이 쫙 떠오릅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의 최고 소유권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은 그 선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굴들이 쫙 떠올라요. 한 사람씩. 광명 배움고시하고는 그 얼굴이 쫙 떠오르거든요. 한 사람씩 합격을 기원해 드립니다. 제가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이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에 보시면 어떤 수강생분은 신기하게, 교수님 진짜로 소유권 이전고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수강생분이 이번에 그 식사하는데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고시를 그 지문 보니까 다음 날 요거 딱 떠올랐어요.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 수업을 들으면 이제 호흡을 마치다 보면 그런 거 딱 나왔을 때 다음 날 이게 딱 보여요. 제스처와 함께. 그래서 그걸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시험 아니면 29회 시험 나온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깊은 내용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독립화 문제로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할 때 취득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다요. 요 과세표준, 요 과표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 이거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다 중요해요.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그래서 자,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 27회 시험에서는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자, 올해 28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29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세율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취득세 세율 한 문제는 세율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어떨 때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역시 올해 28
28회 시험에서 지난 28회 시험에서 예상대로 표준 세율은 안 나왔지만 세율 특례라고 그래서 나중에 별 건데 거기서 역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나오다가 26, 27 안 나왔거든요. 26, 27 안 나왔는데 제가 28회 시험점에 세율 특례 세율 그거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나온다고 했고 맨날 평상시에 연습한 그대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가스비용과 세율은 역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했으면 자 내야 되잖아요.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 있잖아요.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관할.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고요. 납세지. 그 다음에 자 세금, 자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요. 납세 절차 시험에 이것도요. 거의 독립화 문제로 나오거나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거의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용어 설명도 드릴 건데 비과세 여기를 봅니다. 과세에서 아닐 삐자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거 비과세에 관한 것이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많을 때는 독립화 문제로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세법 문항수 줄고 난 이후로는 거의 안 나왔는데 올해 28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비과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고 취득세 비과세도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2개씩이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독립화 문제보다는 취득세 비과세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공부를 합니다. 자, 다른 과목, 세목들도 등록면에서 공부할 때든 재산세 공부할 때든 어떤 걸 공부하냐면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요. 이거 보세요. 조금씩만 다르지 세목마다 거의 그 기본적인 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이고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앱준과 세율은 어떻게 일정되고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내용을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해요. 기초 이론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살 붙여서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횡으로 자, 다 비교해 드려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횡으로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을 딱 비교해서 횡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세법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취득세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냥 가려고 여러분들? 항상 제 강의는 시작할 때 복습, 끝날 때 복습, 복습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오늘 배운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 징수 방법이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데, 신고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정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납부기 아니라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원칙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 정도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것들 4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징수 방식,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안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소리를 내야 돼. 예? 소리를 내셔야지.
자꾸 그래야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자, 얘네들 보통 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하여튼 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과세입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 정도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몇 프로? 40%. 그런 말 없이 법정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자,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이거 하루만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회 시험 때는 요거 숫자를 바꿔가지고 부정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 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일일 얼마씩 0.03% 1만 분의 3, 만 분의 3, 0.03% 납부 불성실 가산세 중됩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자, 가산금입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납부 기한이란 말이 있고 미납부했다, 납부 기한까지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 가산금 정도입니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100분의 3, 3% 깔아놓고 납기 후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0이니까 1.2%씩 중과상금 정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따라붙어요? 60개월까지만,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 정도된다.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2%까지.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금 늦었다고 쥐들끼리 가산금을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납세의무는 그 다음에 우리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 원천징수. 지방세나 국세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 다시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뭐 60일 경과하는 때,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것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요거 소득 얻은 때, 양도하는 때, 소득 발생한 때 아니라고 했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하고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뭘 떠올려?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원칙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임시작한 애들 4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2가지.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
세 가지.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가세 하니까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런 때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물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납세물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그 다음에 뭐요? 충당, 부과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이런 것들. 아닌 거 뭐 결손 처분, 부과, 철회. 거기서 보냈다 거둬들인 철회,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요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게 이제 조세시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강론에서 지방세, 취득세로 넘어가는데 아까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성격부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재미없는 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부동산 살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